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증시가 눌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사고 싶은 종목이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성공적으로 편입을 하기도 했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나 테마들 사고 싶은데 눌려서 기분 좋은 종목 테마들이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로봇주는 개인적으로 과대낙폭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매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고영까지도 함께 꼽아볼 수 있겠네요. 고영은 근데 조금 더 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금융테마는 지금 눌려주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관점이 뭐였죠? 이번 주 배당락일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배당락일 후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후에 좀 안정적인 구간을 주는 종목을 하나 좀 편입하면 어떨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 증시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이 꽤나 세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선호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안정적인 구간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증시의 흐름을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만 한두 개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꽤나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가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현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그러한 지난주 증시의 조정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읍시다. 자, 현재 시점 매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10일 월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16%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0.21% 하락, S&P 500은 0.13%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봉상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다 이제 한 12시쯤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대부분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좀 흔한 표현으로 이걸 말아 올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증시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일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소되고 있던 점을 따져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 둔화에 이어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불어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찐 포인트라고 하면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셧다운을 계속 유지시켰다라기보다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을 거절했던 그 민주당이 일단 타협안을 제시를 했어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셧다운 기간이 40일을 넘어가면서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은 민주당 위주로 이루어진 상원에서 이제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서 일부 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여론까지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셧다운이 종료될 수 있겠다.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같이 표결에 붙였었다 보니까 이제 득표수만 조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종료되는 게 시간 문제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 해결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민주당의 합의안 제시, 이제 기존에 좀 합의안을 무시했던 거는 민주당이었던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셧다운이라고 하면은 이 비필수 기관 정보기관들은 다 문을 강제로 닫잖아요. 그러면서 공무원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고 군인 또한 월급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고도 당연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일 거고, 정부에서 또 우려를 하는 거는 항공편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는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타격을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셧다운 해결 기대감이 커졌다. 그리고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되고, 달러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시금 눌릴 수 있는 포인트들, 유동성 공급이 다양한 방안으로 또 모색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또 함께 기대감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의 상승 그리고 반등 요인으로는 이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의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은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1,460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달러화가 지금은 조금 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눌릴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에 대해서는 셧다운 해소 기대감에 달러화가 눌린다고 해도 지금 원화가 좀 비교적 약세를 보이기도 해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팩트시트 발표가 연기되면서 그러한 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팩트시트가 이번 주에는 발표가 돼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팩트시트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또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셧다운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잊혀지는 것 같은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를 꼽아본다고 하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연기금이 국내 증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냐, 이러한 모멘텀. 이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이미 채워졌다 라는 게 원래 좀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산 배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국면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 비중을 눌릴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추지 않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함께 동의를 해가지고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 연말을 앞두고 추가적인 증시 부양 정책이나 배당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는 날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은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밝히기도 했고, 중국 또한 추가적인 AI 인프라에 대해서 미국산 장비를 비롯한 미국산 칩을 비롯한 세계적인 장비 칩을 받지 않는다, 자급자족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인지 여부도 꽤나 중요하게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10일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던 섹터, 우리가 11월에 현금 쓸 섹터 중에 하나로 제가 금융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모멘텀은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증시의 순환매가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주의 매도가 다른 테마로 계속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쳐다봐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타점을 조금 명확하게 신중하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부분 저희가 보고 있던 금융주들이 다 배당 라기를 보이는 날이거든요. 배당 기준일이 대부분 이번 주예요. 근데 이제 배당 라기를 지나면 대부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을 한 차례 걷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간대 타점을 줄지 여부를 보면서 매수하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증시가 개장 직후에 쉽게 반등이 나와주려는 모습은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매도폭은 좀 커지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증시를 견인하는 섹터 위주로 반발 매수가 한 차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종목, 만약에 증시가 좀 확실한 반등 시그널과 함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목하는 종목은 로봇주랑 삼성전기 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고, 최근에 증시가 좀 가파르게 부각시킨 테마라고 하면 로봇이랑 유리기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저는 이 정도를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증시가 눌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사고 싶은 종목이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성공적으로 편입을 하기도 했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나 테마들, 사고 싶은데 눌려서 기분 좋은 종목 테마들이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로봇주는 개인적으로 과대낙폭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매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고영까지도 함께 꼽아볼 수 있겠네요. 고영은 근데 조금 더 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금융테마는 지금 눌려주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관점이 뭐였죠? 이번 주 배당락일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배당락일 후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후에 좀 안정적인 구간을 주는 종목을 하나 좀 편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 증시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이 꽤나 세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선호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안정적인 구간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증시의 흐름을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만 한두 개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꽤나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가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현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그러한 지난주 증시의 조정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읍시다. 자, 현재 시점 매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유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만 한번 좀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희의 수익폭이 줄어든 게 사실이니까 기존 관점대로 보유한다라는 관점이 딱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수익폭이 떨어져서 좀 무서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반도체 장세를 끝까지 이용해 먹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1파, 2파 후에 3파가 나와줄 것인지, 그에 대한 시그널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관점으로 저희가 지속 홀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 반도체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제 기존 추세 고점 자리에 대한 지지 반등이 확인이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면은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자 흐름에서 여기서 수익폭이 1, 2% 커지던 1, 2% 떨어지던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현금 확보를 훌륭하게 해놓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번 주 증시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의 움직임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는 궁금하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도할 계획이 없는 종목이니까. ST팜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저점과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명확하게 좀 더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장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인 걸, 그리고 저희는 제약바이오 장세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걸, 단체인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상단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해둔 상황에서 현재 수익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무서워할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기술 이중과 관련된 모멘텀이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 더욱이 지금 매도할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리노공업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미 10%대 절반 수익 실현을 해둔 상황에서 잔량은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 포인트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오늘 오후 시간에 실적 발표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 나온 종목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이어가지고 또 3분기 호실적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지금 진입한 관점이라고 하면은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고,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 수출을 하려고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다, 이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관점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눌린다고 해서 무서워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여나 추가 매수가 되었던 뭐가 되었건 변동사항, 특이사항이 생기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메신저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